안녕하세요. 연초 이후 중국 증시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중국 양회부터 17일 발표된 내수 부양책까지 많은 정책들이 발표되며 투자자분들의 관심도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정유경 매니저님과 함께 뜨거운 중국 이야기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정유경입니다. 네, 이전 영상에서는 딥시크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중국 기술주 관련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저번 영상에서는 딥시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다면 오늘은 어디에 방점을 두고 말씀을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또 중국 그리고 딥시크 수혜주라는 큰 카테고리는 같은데요. 이전 영상에서는 딥시크의 기술력부터 AI 산업 전반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딥시크와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중국의 핵심 산업이죠.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기차, 중국의 핵심이자 정부도 사랑하는 산업이죠.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은데요. 기존 중국 전기차 산업이 가지고 있었던 성장성 외에도 추가로 정부의 정책과 딥시크 수혜를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군요. 그럼 가장 최근에 따끈따끈했던 정책부터 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크게 봤을 때 중국 전기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분야는 내수 그리고 수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내수, 중국 내부에서의 판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압박이 커져감에 따라서 중국 정부도 양회에서 내수 활성화를 가장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관련 정책을 발표했었는데요. 특히 이구한신, 노후 제품을 신제품으로 교체한다는 정책을 통해서 소비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그 규모는 3천억 위안, 한화로 약 60조 원 규모의 초장기 특별국채를 투입했습니다. 24년에 비해서 지원 규모와 그 범위가 확대된 건데요. 그 수혜는 중국의 핵심인 전기차 산업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보조금이랑 그리고 금융기관의 저금리 할부 등의 정책이 구매 비용 자체를 줄여서 소비 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4년에 소비재 이구환신 정책에 힘입어서 자동차와 같은 소비재 매출액이 1조 307억 위안으로 사상 최고치에 달하기도 했었어요. 전년 대비 12.3% 증가한 수치인데 이 중에서 자동차는 680만 대를 교체해서 매출액은 9,200억 위안을 돌파하기도 했었습니다. 2025년에는 예산이 2배가 되는 만큼 더욱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한전경영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저렴한 전기차 가격에 구매 보조금 혜택까지 더해진다면 신차 판매량 중에서 전기차 판매 비율이 59%까지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다음은 수출 부분을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신흥시장에서 중국 자동차 판매가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물론 트럼프 관세의 영향으로 미국 내의 진출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국가들에서 중국의 저렴한 전기차 모델을 반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중국산 자동차 판매가 2019년에 대비해서 5배로 증가해서 지금은 10%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으로 자리 잡은 만큼 전기차의 수출 역시 기대되는 상황이죠. 컨설팅 업체 엘릭스 파트너스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현재 3%에서 2030년에는 13%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고 또 중국 시장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점유율이 2030년에 33%를 찍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30년에는 전 세계 차 3대 중에서 한 대가 중국차인 셈이죠. 실제로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의 해외 수출 증가율이 상당한데요.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23년 1분기 대비해서 2025년 1분기 해외 판매 대수 예상치는 약 3배에 달합니다. 관세를 타개하기 위해서 해외 생산기지 구축을 가속화하면서 이미 브라질, 멕시코, 아세안 국가들에서 잘 정착하기도 했습니다. 즉 내수와 수출 두 부분에서 모두 성장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중국 전기차는 정부 정책에 힘입어 중국 내부에서도 계속 잘 팔리고 수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만큼 확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말씀 주신 부분도 매력적인데요.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비아디 약진이었어요. 딥시크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심이 가더라고요. 네, 이번 딥시크 사건 이후 중국 빅테크 기업들과 더불어서 중국의 자율주행 전기차 기업들도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말씀 주셨던 비아디는 그동안 대규모 투자가 좀 필요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나 아니면 고가의 ADAS, 아다스라고 불리는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기능 탑재에 좀 중점을 두지는 않았었어요. 그 이유가 비아디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모델은 20만 위안 이하의 중저가 모델이었던 만큼 값비싼 전기차를 많이 파는 것에 집중해 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2월 10일 스마트화 전략 발표회에서 향후 전 모델에 탑재할 아다스 시스템인 신의 눈을 공개했죠. 그래서 시장은 달라질 비아디의 모습에 기대하며 반색하기도 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딥시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자율주행차에 탑재함으로써 더 똑똑한 차가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비아디가 발표한 아다스는 딥시크 R1 기반의 아키텍처를 활용한다고 밝혔는데 이게 딥시크로 시작된 중국의 AI 열풍에 함께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날 비아디 회장은 발표에서 비아디가 중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좀 강조를 했는데 최근 중국 내 비아디 점유율이 예전 같지 않은 수준으로 좀 떨어지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방책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방향성에 힘입어서 비아디의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는데요. 비아디가 중국 내 대표 전기차 기업인 만큼 전 세계에 수출하는 비중을 늘려가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의 보편화를 외치면서 중국 전기차 산업 자체가 재조명받는 중입니다. 네, 중국 전기차 매력적인 산업이면은 틀림없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은 정부 정책 방향성이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인 만큼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ETF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국 전기차는 중국의 핵심 산업이자 또 정부 정책의 수혜가 예상되는 만큼 특정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 자체의 성장성이 기대가 됩니다. 과거 하드웨어에 집중해왔던 중국이 이제는 소프트웨어에도 진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하드웨어를 널리 퍼뜨려 놓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향상되는 속도 역시 상당히 빠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은 이미 하드웨어 쪽에서도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비아디는 17일 중국 선진 본사에서 기술 공개 행사를 열고 자사의 초고속 전기차 충전 플랫폼이죠. 슈퍼 E 플랫폼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약 5분의 충전으로 400km를 주행할 수 있는 건데요. 이 같은 설명이 사실이라면 테슬라의 충전기인 슈퍼차저보다 약 2배가 빠른 수준입니다. 거기에 신의 눈 같은 소프트웨어까지 더해진다면 전체 전기차 밸류체인이 중국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 전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이럴 때는 원자재부터 전기차 핵심 부품, 자율주행, 그리고 완성차까지 산업 성장의 수혜를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ETF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중국은 정부의 입장이 유독 중요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나올 경기 부양책이나 아니면 소비 진작 정책에 따라서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투자자분들은 지속적으로 경기 부양책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